따뜻한 봄이 오면 거리와 마을 산과들에 이렇게 살구꽃이 활짝 핍니다. 은하과 악자거리에도 살구꽃이 피어 온 거리가 싱그러운 살구꽃향기에 묻히고 납니다. 경야린 원수님께서 여기 살림집 지구에는 살구나무를 심는 것이 좋겠다고, 살구나무는 관상적 가치도 매우 좋은 나무라고 정을 담아 사랑 담아 말씀하신 살구나무입니다. 경야린 원수님께서 수종이 좋은 수많은 나무들 가운데서 그토록 소중히 지목해 주신 살구, 우리는 이 살구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내 나라에 어딜 가나 수많은 살구나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재배되고 있는 살구 품종만도 해룡백살구, 평양백살구, 감살구, 북청 참살구, 단양살구, 만경대살구, 고산살구 등 수십 종이나 되는데 여기서 다 꼽기 힘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흔한 살구 열매 속에 바로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게 하는 비결이 숨겨져 있습니다. 과연 우리나라에서 오래전에는 살구를 어떻게 이용해 왔을까? (1477년에) 청 266건으로 편찬 출판된 우방유지 제200권 2건의 음식으로 오래 사는 방법이 씌워져 있는데, 여기에는 단맛과 향기를 가지고 있는 집 가까이에서 나는 살구씨를 주 원료로 만든 행인수는 온갖 병과 여러 가지 풍증, 호와 냉증을 치료한다고 했습니다. 의방 203권에는 신선히 살구씨를 먹는 방법을 소개했는데, 내용을 간단히 이야기하면 찢지은 살구씨 한 섬에 일정한 양의 술과 꿀을 비방대로 넣고 발효시킨 후 수루에 덮인 것은 배알만한 동이로 만들어 말리운 다음 매일 아침 한 알씩 먹고 술은 술대로 마시면 오래 살고 앓던 병도 낫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 밖에도 1433년에 출판된 고려의학전서 향약집송방 당액편과 1613년에 출판된 고려의학전서 동의보감 당액편에는 살구와 살구씨의 약성, 맞음증, 먹는 법, 만드는 법이 구체적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 자료들은 우리 선조들이 일찍부터 살구와 살구씨를 건강과 장수에 널리 이용하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살구의 원산지입니다. 사실 우리 선조들은 아득히 먼 옛날부터 살구나무를 심어 가꾸면서 열매를 생것으로 먹기도 하고 가공해서 먹기도 했는데, 살구는 질병의 치료와 예방, 장수의 특효약이었습니다. 인간에서는 사람의 몸 안에 들어온 독성물질을 제거하며 병을 낫게 하는 이 열매를 사람을 살구는 과일이라는 의미에서 살구라 지었다고 전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살구는 한자로 죽일 살자에 개구자를 써서 개독을 죽이는 약이라 살구로 부른다고 하였으니, 이것도 저것도 다 살구가 사람의 몸에서 해독작용을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개에게 물렸을 때나 단고기를 먹고 체했을 때 살구는 특효약인 것입니다. 새콤하면서도 달고 향기로우며 그 살이 만문한 연한 감색의 과일 살구. 오늘날 살구는 그 신비한 현웅으로 해서 원산지인 우리나라는 물론 동방을 벗어나서 멀리까지 퍼져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함경남도 함주군 운동리에 소문난 살구 동네를 찾았습니다. 백 번 듣느니 한 번 보는 것이 낫다고 정말 첫눈에 살구 동네구나 하는 탄성이 절로 튀어나왔습니다. 살구꽃 향기에 막 취할 것만 같습니다. 살구나무를 심으니 풍시가 얼마나 좋습니까? 이 열매는 사람들이 건강에도 아주 좋습니다. 살구나무가 제일 많은 한휘기로인의 집입니다. 앞뒤 뜰하게 어린 모까지 합치면 살구나무만 해도 40여 그루, 과일나무가 총 90여 그루나 됩니다. 이 할아버지네 집 살구 맛이 하도 좋아서 사람들은 이 로인을 단살구 할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집이 살구를 많이 심은 당사 할아버지네 집입니다. 할아버지, 평양에서 할아버지 소개하겠다고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이 뜰 안의 열매가 특별히 맛이 좋다니 그 무슨 특이한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이 나무들은 어떤 품종인지 정말 많은 것을 물어보는 우리에게 할아버지는 하나하나 차근차근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열매도 잘 달리고 다른 집보다 맛있게 그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살구 나무 이름은 숙천살구 1호라고 하는데 다른 살구에 비해서 근 입에나 큰데 평균 60g 정도 나갑니다. 열매가 복숭아만큼 큽니다. 아주 달고 맛있습니다. 심장병을 제가 지금 알았는데 좀 밤에 잠도 자지 못하고 그 다음에 심장이 좀 할랑거리고 이런 그 다음에 부정맥도 들어오고 이런 현상들이 전혀 지금 없고 그 다음에 이 소화계통에서는 이 지난 시기는 좀 설사라든가 그다음 변비 이런 것들이 왔는데 그게 요즘 그런 증상 전혀 없었습니다. 살구의 열매는 장수보약이요, 살구꽃 향기며 열매를 가꾸는 재미도 노인들을 젊어지게 하는 명약이었습니다. 열매는 한철인데 이 동네 사람들은 살구를 어떻게 먹는 것일까? 이게 내가 꿀에 적은 살구, 우리 동네에서는 살구처럼 살구를 적어서 먹는데 우리는 꿀에서 적어서도 먹고 사탕가루에 적어서도 먹고 소금에 적어서도 먹습니다. 이렇게 적은 살구를 시집간 우리 딸네 집도 보내줍니다. 우리 집 식구들은 1년 내내 내가 만든 살구 은혜를 먹어서 그런지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 마을은 이 살구를 절임하는 풍습이 있단 말입니다. 살구를 절임하여 먹으면 그 맛이 아주 독특합니다. 또 이렇게 절임하여 3개월 만에 터치는데 서로서로 맛보기도 하고 또 그 맛을 평가하기도 하고 정말 우리 마을이 정서라 할까 아주 좋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의 밥상에는 살구 음식이 의뢰이 한두 가지씩 오릅니다. 집집마다 살구를 조장해서 먹는 것은 이 살구 동네에서 보게 되는 하나의 이채로운 생활 풍속이었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사람이 늙는 원인은 활성산소 때문입니다. 살구절임을 먹을 때나 지어 볼 때에도 침이 저절로 나오는데 이 침 속에는 아밀라제나 카탈라제와 같은 여러 가지 효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카탈라제는 활성산소의 하나인 과산화수소를 분해하여 독성을 없애는 작용을 합니다. 여기에 살구절임을 분석한 표가 있습니다. 살구절임에는
생것에 비하여 아스파라긴산, 트리오닌, 알라닌과 같은 필수 아미노산들과 여러 가지 아미노산들이 더 풍부히 포함되어 있고 칼슘, 칼륨, 철을 비롯한 미량 원소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구절임을 오랫동안 먹으면 로화도 맞고 더 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살구동네 아이들은 하나같이 튼튼하고 키도 늘씬했습니다. 우리 살구 동네는 참 자랑이 많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씨름을 잘한단 말입니다. 전국 청소년 씨름 경기대에서 여러 번 우승했는데 제40차 전국 청소리 학생 체육경기대 씨름 종목에서 2등까지 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맞다드는 선수들을 촉촉 물리칠 때면 누구나 묻곤합니다. 어떻게 자그마한 산골학교에서 이렇게 씨름을 잘하는가고 말입니다. 저는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살구를 먹고 자란 아이들이라고 말입니다. 70살이 지난 이 마을의 노인들입니다. 이들은 건강해서 늘 함께 과일나무 모를 가꾸기도 하고 나라의 보탬이 되는 일을 찾아하고 있었습니다. 연들보다 70 이상 늙은데 한 몇 배로 됩니다. 다른 평지에 비해서. 사골 많이 보니까 눈도 어찌 밝은지 접이라는 게 이게 봄에 하는 건 가지접이 있고 또 여름에 눈접이 있는데 눈접도 그래 가지접도 그래 다 이 뭔가 하면 이 눈을 바로 따야 되는데 그 우리가 눈이 밝으니까 뭐 지금도 눈이 얼마나 밝은지 먼 거리에서 같이 거리 다 보죠. 내 나이 70이 넘었지만은 아직도 이 살구를 많이 먹은 덕분에 기운이 솟아서 40kg짜리 이런 무게도 들었다 놨다 합니다. 또렷한 건강 장수 효과. 그 비결은 무엇일까? 살구에 대해서 파고들수록 의문은 더 커졌습니다. 우리는 살구에 대한 외국 자료들도 찾아보았습니다. 세계적으로 장수촌으로 널리 알려진 피지라는 섬나라와 히말라야 산줄기의 어느 한 지역, 그리고 살구나무를 많이 가꾸면서 일상적으로 살구를 먹는 사람들은 다 병이 없고 장수한다고 한다. 확실히 살구는 장수와 깊은 연관이 있다. 하지만 아직 단정할 수는 없다. 함흥시 사포구역에 사는 김금옥 할머니는 올해 72살이지만 아직 학생소년회관에서 교육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한 20대까지 계속 살구를 먹었는데 이 감기라는 건 전혀 모르고 그 다음에는 겨울에 장갑도 그 다음에는 양말도 신고 안 와도 할아버지 할머니들 야 너 저 추운데 눈구덩이 발 뻗고 나가니 하면 춥지 않아요? 땀나요?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렇게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그렇게 자랐는데 세월이 가고 제가 성장하고 어른이 되고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살과 좀 인연이 좀 멀어졌대는데 그로부터 저희 건강 상태가 좀 파괴되고 유동성 혈압하고 그 다음에는 소화기 나빠지고 그 다음에 심장 협승증 오고 해서 우리 평양에 있는 딸이 한번은 전화 왔더란 말입니다. 살구 연구사가 한번 있는데 한번 찾아가 보시오. 이번에 과학 전시에 올라가서 특허권 받은 연구사인데 가보시오. 그래 하고 살구 진짜 연구사가 있는데 가니까 건강식품으로서의 여러 가지 약품들 많이 만들었다고요. 실제 먹기도 좋고 다른 약은 먹긴 좀 힘들지 않습니까? 그거는 식료품으로서 그러니까 먹기도 좋고 이렇게 했는데 숨 차서 3층도 몇 번, 5번씩 쉬어서 올라오던 게 단숨에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파기도 못 먹고 땅콩도 못 먹고 가루 음식 그래서 오직 밥만 먹어야 되는가 했는데 이제는 아무 음식도 다 먹어도 이렇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혈압계는 매일 재던 게 혈압도 이제 내 혈압을 언제 재봤던가 하고 싶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평양 딸 소녀가 그렇게 소화되지 않고 아이가 먹지 못하고 심장 나쁘고 그래 돼서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데려다가 그 약을 같이 먹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소화도 잘 되고 석 달 못 되는 사이에 키가 또 4.5cm 컸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이 벽에 이렇게 줄 그어놓은 거 있습니다. 한 달째면 이만큼 야 이거 별일이다 야
그래서 평양 다른 데다 야가 이만큼 컸다 하니까 아무래도 살구독인 것 같다. 야, 난 먹은 거 없다. 그게 먹인 거 없어. 그러니까 우리 집 그때 이제 생각해보니까 우리 집 형제들 여자들은 다 165 이상이고 그다음 남자들은 178 우리 맏오빠는 80 이거 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장 발육에도 수태 그 관계되는구나. 성장 촉진제로도 되지 않나 하는 거 내 속으로 느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도 다 92, 93, 이모들도 지금 94 넘는데 다 살아계시고 우리 할아버지는 97에 돌아갔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뭔가 김금옥 할머니의 과거와 현재의 이야기는 살구가 확실히 장수식품이며 사람들의 성장 발육에 아주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그런데 한 계절에 일제히 달렸다 떨어지는 살구를 장수식품으로 이용하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가공이었습니다. 하지만 가공은 살구 조장과는 달라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김구목 할머니가 이야기한 살구 연구사들을 찾았습니다. 함흥에서 살구를 가지고 건강 장소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는 이들은 모녀간이었습니다. 어디 가나 원천이 풍부한 살구를 가지고 누구나 쓸 수 있는 장수 보약을 만들자고 연구를 시작한 지도 수십 년. 어려서부터 어머니의 연구 사업을 도와온 배수림 동무도 대학을 졸업하고 살구 연구조의 한 성원이 됐습니다. 이들은 우리나라의 흔한 여러 가지 살구 품종들을 가지고 살구 영양 음료를 만들어 조선노동당 창군 이른돌과 조국해방 이른돌 교육축 전국 발명 및 세기술 졸라매에서 금메달을 쟁취하고 특허를 받았으며 현재 수십 종의 여러 가지 살구 가공 제품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들은 살구를 가지고 만든 건강식품들입니다. 살구를 가공하면 살구 속에 들어있는 용량물질들은 더 농축되고 또 숙성과 발효 과정을 통하여 레몬산은 2배, 포도주산은 3배, 비타민 B효소는 1.7배로 증가하는 등 여러 가지 주요 용량물질들이 더 풍부해지고 또 일부 물질들은 더 유용한 성분으로 변화됩니다. 실례를 들면 살구를 가공할 때 가열하면 루메프랄이라는 생리 활성 물질이 생기는데 이 물질은 혈액의 유동성을 좋게 하고 피를 맑게 하여 고혈압이나 동맥경화, 심장 혈관 계통의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뚜렷한 효과를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이 살구 농축즙이나 살구 단절인과 같은 살구 가공품들을 먹으면 선수들이나 힘든 일을 하는 사람들은 피로가 매우 빨리 회복되고 또 정신 및 육체적 능력이 높아져 선수들은 경기 성적이 좋아지며 사람들은 여러 가지 질병을 빨리 낫게 하고 더 건강하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기호가 다 가게하기 때문에 살구씨 요구르트, 살구 육강정, 살구묵, 아이들이 좋아하는 살구사탕 이렇게 수십 가지 제품들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수들과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생과일로 지나치게 많이 먹거나 또 잘못 가공 처리한 것을 많이 먹게 되면 어린이들과 체질이 약한 사람들 속에서는 위가 쓰리고 속을 훑어내리고 쥐어 머리 아픔과 체기받는 현상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은 살구 속에 들어있는 청산배당체인 아미그달린이 독작용 때문입니다. 이 아미그달린은 적은 양에서는 이게 아주 좋은 약으로 되지만 유효 한계를 벗어나게 되면 반대로 독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 살구 가공품들은 아미그달린과 같은 독성분을 여러 차례 걸치는 10차례 과정을 거쳐서 무독화하였으며 또 살구 속에 있는 아미노산, 유기산, 비타민, 강물질과 같은 풍부한 영양물질들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살구 가공품을 먹으면 힘든 일을 하는 사람들과 환자들, 체육 선수들의 피로를 매우 빨리 회복시키며 여러 가지 질병들을 낫게 하고 노화를 방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체육 선수들이 경기 초원의 살구 음료를 마시면 경기 성적이 좋아졌습니다. 우리나라 살구음료와 살구 건강식품들은 체육 선수들이 경기 전 최고 몸 상태 조성 시기 피로회복제로서 정말 좋습니다. 전 실제 체험했습니다. 제가 이제 제2차 세계 여자 권투 선수권 대회에 출전할 때도 살구음료를 많이 마셨는데 그때 보니 중량 조절에서 제일 힘든 문제인 갈증과 변비를 해소시켜 주었으며 경기에서 받은 부담으로 인한 떨어진 몸 상태를 빠른 시간 내에 회복시켜 주니 다음 경기에서도 최대의 능력을 발휘하였으며 여러 국제 경기들에서 금메달을 쟁취하는 데 살구음료가 정말 큰 힘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찾은 곳은 함흥의학대학입니다. 함흥의학대학에서는 살구 가공식품들이 심장혈관 계통 질병들을 비롯한 여러 질병들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살구에 어떤 성분이 장수하게 하겠습니까? 이번에는 살구 속의 그 비밀을 밝혀보겠습니다. 살구에 대해서 알기 위해 몇 가지 과일의 표준 성분표를 보겠습니다. 이것은 살구, 귤, 배, 감, 복숭아 등 과일들의 열매살 100g 속의 성분들을 분석한 것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살구에는 다른 과일들에 비해서 단백질과 기름질, 섬유소, 회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사람들의 건강과 장소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살구는 칼슘, 나트륨, 린, 소람량이 다른 과일들에 비해서 높습니다. 이런 성분들로 인해서 살구는 몸을 건강하게 하고 뼈를 튼튼하게 하며 빈혈을 예방 및 치료해 줍니다. 표를 보면 살구가 다른 과일들에 비해서 산도가 특별히 높은데 그 원인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살구는 원래 맛이 새콤한데 이것은 유기산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살구에 아미노산들도 풍부히 들어있으므로 이렇게 산도가 높습니다. 살구 열매살에는 식욕을 증진시키는 레몬산이나 사과산, 허박산, 포도주산 등의 유기산들이 들어있으며 강물질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레몬산이 특별히 많은데 이 레몬산은 인체에서 칼슘의 흡수를 좋게 하여 뼈의 이러하나 벌성소증도 예방해줍니다. 또한 레몬산은 몸 안에 들어온 독성물질을 제거하며 체액이 산성으로 기울어진 것을 약알칼리성으로 변화시켜 사람이 늙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 살게 합니다. 인체의 로화는 뼈 속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살구를 정상적으로 먹으면 뼈 속에서 서서히 진행되는 뼈의 로화를 막고 인체를 튼튼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레몬산은 피로의 원천으로 되는 젖산의 과도한 산생을 억제하고 젖산을 탄산가스와 물로 분해해서 몸 밖으로 내보내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인체 내에서 피로가 축적되지 않게 합니다. 살구 음료가 체육인들의 피로를 빨리 회복시키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몇 가지 과일의 표준 성분표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살구는 다른 과일에 비해서 기름질 함량이 특별히 높습니다. 살구 속에는 불포화 지방산들이 풍부히 들어있는 것입니다. 지방산 같은 거는 대체로 불포지방산들이 살구에 많습니다. 이것이 거기에 살구가 이제 가을 압착 익소할 때는 그 불포지방산들이 본래 있던 양보다 훨씬 많아지고 또 유리되어 나오는 것이 특징입니다. 리롤산, 리롤렌산, 올레인산 이런 것들이 초기에 흔적적으로 있던 것들이 더 많아지거나 유리되어 많은 양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는 이 리롤산, 올레인산, 리롤산 이런 그 불포지방산들이 혈전 용해시키는 데서 아주 중요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다른 항산화제와 같이 병합됐을 때 뇌혈전 뇌출을 막고 로화를 막고
그 다음 사람을 오래 젊게 하는 데서 특이한 역할을 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살구에는 또한 여러 가지 광물질과 비타민들이 풍부히 들어 있습니다. 살구에는 비타민 B군이 충분히 들어 있으며 그 중에서도 비타민 B6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성분들이 건강과 병 치료에서 매우 좋은 작용을 합니다. 이번에는 살구를 그대로 가공한 이 살구 단조림을 보십시오. 살구 단조림에는 22가지의 아미노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종합 아미노산으로 제조한 약품이나 별로 다를 바 없습니다. 또한 풍부한 비타민들과 광물질들, 유기산들이 아미노산 섭취를 더 좋게 해줍니다. 결국 살구 속에 들어있는 레몬산을 비롯한 풍부한 유기산과 아미노산들, 비타민과 광물질, 이 조화로운 성분들이 그리고 이 성분들의 리상적인 비율이 우리 몸을 보호하고 활력을 높여주며 인체 노화를 막는 것입니다. 참으로 살구는 으뜸 가는 과일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듯 영양가가 높고 맛 좋은 살구는 오늘 위대한 수령님들의 뜨거운 사랑과 현명한 용도에 의해서 함경남도는 물론 온 나라에 널리 퍼져 나라에 가는 곳마다 살구 동네가 늘어나고 우리 인민들은 그 덕을 보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건강 장수의 명약으로 알려진 살구를 우리 인민들에게 먹이시려고 오보이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 베풀어 주신 사랑의 이야기들 가운데는 이런 전설 같은 이야기도 있습니다. 지금 살구꽃이 만발한 이 고리가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해 주신 살구나무 고리입니다. 1953년 어느 여름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여기 칠성문 옆을 지나시며 칠성문 거리의 살구나무들은 잘 살았는데 앞으로 도로 공사를 할 때 죽이지 말라고 또 사람들이 꺾지 않도록 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꽃 피는 가로수로는 살구나무가 제일 좋다고 하시며 이 살구나무의 봄, 여름, 가을의 세 가지 풍경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습니다. 어느 해인가 한 일꾼이 위대한 수령님께 이렇게 살구나무를 가로수로 심어 놓으니까 아이들이 열매를 따 먹어서 걱정이라고 말씀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 아이들이 누구의 아이들인가? 다 우리나라의 아이들이 아닌가? 아이들에게 과일을 먹이자고 우리가 전쟁을 하면서도 과수원을 일구었고 북청회의도 하였는데 가로수에 열매가 열려 아이들이 먹게 되면 얼마나 좋은 일인가 하고 뜨겁게 교시하셨습니다. 인민을 위하시는 졸세비인들의 숭고한 뜻이 이렇듯 예로부터 건강장수의 특효 있는 과일로 알려진 살구에도 뜨겁게 어려있어 무심히 대할 수 없습니다. 정녕 내 조국의 과일나무 하나에도 그 숭고한 뜻이 어려있어 꽃은 꽃대로 열매는 열매대로 더없이 아름답고 탐스러운 것입니다.